네, 둘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자료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때 기록된 어, 단편으로 된 어떤 자료들이 있었고 또 텍스트로 된 어떤 자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논쟁점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크린에 있는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어쨌든 요한복음은 차후에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요한복음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어떤 점에서 아주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의 연관관계를 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공간복음서 문제라고 이야기했고 또 문학적 관계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여기서 주었습니다. 공간복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영어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시납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제가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쓸 수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시납틱 가스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납틱 가스펠. 이게 공간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납틱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본다 하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사건을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에서 각각 함께 본다. 그래서 함께 보는 복음서, 그래서 공관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공간 복음서 문제는 뭘 의미하냐면은 함께 보는데 그 함께 보고 있는 그 내용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유사한 점은 왜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왜 다른지 하는 그 질문 앞에 선뜻 누군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공간복음 문제를 영어로 말하자면 synoptic proble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synoptic gospel and synoptic problem. 네, 공간복음 문제,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인데 왜 마태복음은 두 소경인가? 분명히 비슷한데 왜 한쪽에서는 바디메오고 왜 다른 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은 그는 이제 군대 귀신이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괜히 간단한 문제지만은 또 주의를 기울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납틱 가스펠, 시납틱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자들은 어떤 그 이제 긴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에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 메모는 하지 않았지만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기도 합니다.
제가 그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마가 같은 경우는 661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106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가는 1149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80%의 어떤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약 65%의 마가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중복되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어떤 단편 가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슐라이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단편 가설 이론도 있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변화선 사건이라면 변화선 사건과 관련된 어떤 단편 그 내용이 마태가 수집할 수도 있었고 마가가 수집할 수도 있었고 누가가 수집할 수가 있어서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아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어떤 내용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 반대로 뭐 꼭 반대는 아닙니다만 좀 다른 이론으로 제가 매물 한 것처럼 G.E.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I.H. 호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르 가스펠 이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원복음서, 즉 최초의 복음서 이론입니다. 뭐 하나의 복음, 원복음서가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요. 어떤 복음서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공간복음서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이론은 오늘날에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레싱이 주장하는 내용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세 개의 복음서 모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 모두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한 아람어 복음서에 의존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복음서가 있었고, 그리고 세 개의 복음서 저자들은 바로 이 아람어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제 그 과정에서 다소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이론은 원복음서 가설 이론은요, 여기에 메모해 놓은 아이호른에 의해서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이호른은 이 자료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그린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복음서라고 하는 이 자료를. 예. 뭐 여러분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론은 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널리 주장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교부 중에 한 사람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파피아스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마태는 히브리 언어, 즉 아람어하고 비슷한 그런 히브리 언어로 말씀들을 차례대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파피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가 의존하였고 정경 마태복음서가 의존하였던 그 이전의 모음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학자들은 보다 더 복잡한 다중 문서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가면은 한두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이론들은 널리 수용되지도 않고 사실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대표적으로 그리스바흐라고 하는 학자가 그 대표 인물인데요. 마태가 최초의 복음서였다. 그리고 누가가 마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 가설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야기는 4세기에 어거스틴부터 시작되는 가장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20세기 중반까지 견해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진 복음서다. 또 맨 처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바흐라고 하는 이 학자는 마태, 누가, 마가의 순서에 따라 의존하였다는 이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세 복음서가 나란히 있는데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라고 할 때 대부분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거야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걸 결론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복음서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 결론은 이거는 어떤 원복음서 가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음서가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서가 먼저 써있었고 누가복음서가 마태복음을 보고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어떤 뭐 이론보다도 널리 수용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있었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부에서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라고 하는 세 사람의 상호 문학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문헌을 보면서 특히 마가복음의 문헌을 보면서 이들이 자기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문학적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찾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리스바흐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바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태우선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마태우선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수용할 만한 이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학적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긴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나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두 문서설 이론입니다. Two Source Theory라고 하는 이론이죠. 설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로 제가 설명을 좀 대신합니다. 문학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이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표시를 보시면은 여기 마르크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가르치죠. 맥트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가르치고 룩은 누가복음 가르치고. 이 표시를 보고 제가 설명 좀 더 드리면은 이건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 누가복음 역시도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조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마가복음의 약 80%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약 65%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복되는 비율은 하나는 80%, 하나는 65%면은 상당한 중복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원복음서 가설로 가서 어떤 하나의 복음서가 있었고 그게 아람어건 아니면
그게 아까 파피아스가 이야기했던 어떤 히브리어건 상관없이 그 복음서를 보고 이 세 복음서 원복음서를 보고 이 세 복음서 저자가 각각 번역하다시피 해서 재구성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마가복음은 그렇게 짧게 나타나고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길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주장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거의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문학적 관계 속에서 보자면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 내용은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주 세 번째 강의에서 이제 좀 더 보다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이론 자체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도식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문서설 이론은 여러분들이 좀 숙련된 그런 그 이론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딱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숙련된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복음서를 함께 읽을 때에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될 부분에서 여러분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근거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질 수 있지 않았어? 아니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질 수 있지 않았어?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차후에 쓰여진 것과 아니면 마태나 누가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과 상호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중에 상세하게 보겠지만 한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해해야 될 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두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내용이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뽑으라면 산상수훈을 뽑을 거예요. 그 마가복음 산상수훈의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볼 때에 마가복음에는 산상수의 내용이 없다고 하고 마태가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첨가시켰다라고 하는 이론과 반대로 마태복음에는 원래 산상수훈이 있었는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가 내 생각에는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 라고 해서 마가복음 그의 복음서를 집필할 때에 여러 자료를 두고 이제 그가 그의 복음서를 이제 집필했겠죠. 근데 나는 이거 별로 관심이 없고 아니면은 덜 중요해.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마가가 빼버렸다라고 하는 이 이론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어느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그것을 뺀 이론이 나은가요? 아니면 마태가 산상수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첨가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더 나은가요? 일종의 이런 식의 상호 비교죠. 이런 식의 어떤 문학적 관계를 통해서 이 세 복음서 내부에서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지고 어떤 복음서가 그 다음에 쓰여졌고 하는 이 부분들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강의 때, 이어지는 강의 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각각 80% 그리고 65%의 내용을 근거로 그들의 마가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그의 복음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안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할 때에 학자들은 바로 Q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그 Q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건 Q 이론인데요. Q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 신약 성서를 보면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내용이 있죠. 이게 바로 Q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쭉 읽다 보니까 이건 다른 복음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 우리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는 게 좋습니까?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70번씩 7번 이상으로 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M자료라고 그러죠. 비슷하게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제 그런 비유를 보시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를 L 자료라고 하자라고 해서 하살표를 보시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L 자료, 마태복음에 있는 M 자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썼다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 모두에 있는 내용, 전문적인 용어로 삼중전승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하는데 필요하신 분 메모하시고요. 하지만 마가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Q라고 하는 앞으로 설명드릴 이 Q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중전승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두문서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두문서설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 왜 우리는 이 두 문서설을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날 왜 신약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0명 중에 적어도 8명 이상 지지하는 이 이론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좀 이따가 바로 뵙겠습니다.